자, 임철조주를 보겠습니다. 좀 천천히 차분하게 끊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명자, 여자의 명조, 여자의 사주는 선, 관, 부성, 지, 성세. 먼저 보아라, 볼관, 먼저 보아라. 뭐 남편의 성, 즉 남편의 그 존재가 성세, 좋은지 쇠약한지. 그래서 남편이 왕한가 쇠한가를 먼저 보고 그런즉 귀천냐라. 자, 그래서 그 남편의 명조, 그 여자 사주를 보고 어떤 남편을 만날 건지를 먼저 보게 되면 그 남편의 어떤 남편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여자 사주의 귀천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전통적인 사고방식이죠. 물론 지금도 맞는 이야기긴 하지만 여자의 사주는 남자에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요즘은 많이 이게 희석이 되긴 했어요.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옛날에는 남자의 그 여자의 사주는 그러니까 여자의 운명은 남자에게 많이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관법에서 보면 이제 이게 맞죠. 그래서 그 여자가 타고난 사주를 봤을 때 어떤 남편을 만날 건가를 보고 그거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될지 천하게 될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으로 찰, 격국, 지, 청탁. 그 다음에 그 격국의 청탁을 살펴라. 즉, 그런즉 지기 현우야라. 그런즉 그것에 현명하고 어리석을 자죠. 그 여자가 현명하고 어리석은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음사질투. 자, 음란스럽고 사악하고 질투하는 거 이런 것은 분리 사주 지정. 분리 떠날 수가 없다. 이별할 수가 없다. 사주 지정. 사주의 정세와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그렇죠? 음란한지 사악한지 그 다음에 질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은 그 사주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그 사주의 정세와 분리해서는 떠날 수가 없다. 즉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 정정단장. 이거는 이제 앞에는 정숙할 정자, 뒤에 정자는 고유할 정자죠. 그 다음에 단정할 단, 그 다음에 여자한테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씩씩할 장 아닌가? 이게 웅장할 장 같은데 씩씩할 장, 정정할 장인데 정숙하고 고요하고 단정하고 그 다음에 씩씩하다는 면이 좀 여자한테 쓰긴 그렇고요. 뭐 어느 정도 좀 그 깊이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근엄한 뭐 그 정도 해석을 뭐라고 했을까요? 보실까요? 정결하고 단정한 것도 역시 그냥 이렇게 해석했는데 어쨌든 단정하고 요거는 이제 저기 씩씩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좀 당당함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총 제5행질이 오행의 이치 속에 있다.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은 오행의 이치 속에 있다. 심찰기정, 심찰의정. 자, 그러므로 자세히 살피는 것이 뭐다? 마땅하고 그 정세를 자세히 살피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세히 살피는 것이 마땅하고 바른 부인이죠. 그러니까 정숙한 부인은 불조 만나지 않습니다. 유망. 자, 유망은 그르칠 유죠. 오류할 때 유자죠. 그르칠 유. 그다음에 망년될 망. 그르친 잘못되는 그러한 망령을 만나지 않는다. 해석을 뭐라고 하나요? 정숙한 부인이 그릇되고 망년된 것을 만나지 않는다는 의미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로 해석하면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 생각이나. 그래서 어쨌든 정숙한 부인은 그런 망년된 잘못된 망령을 만나지 않고 자세히 연구하면 마땅하다. 뭐가 확실할 확자죠. 그래서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 확실하다. 확고할 확자죠. 확실할 확자. 앞에 나왔는데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확실할 확, 굳을 확. 자, 음란하고 이건 이제 더러울 예자죠. 음란하고 더러운 것은 난 힘들다. 자, 도망도자죠. 이게 도망도. 자, 도망도 정론. 자, 바르게 논의하는 것으로부터 도망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명조를 잘 분석을 해보면 음란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는 부인은 바른 이치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다. 11번. 즉 이러한 사주의 이론에 따르면 음란하고 더러운 사주 행동을 할 사주이면 더러운 행동을 할 사주면 이렇게 더러운 행동을 할 사주면 그렇게 행동하게 마련이지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사주의 이론은 오묘한 이런 것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연구하여서 그것을 확실하게 해보면 음란하고 더러운 것은 이 바른 논리, 바른 이치로부터 도망하기가 어렵다. 이덕 삼기. 네. 자, 이해내는 곳이죠. 이덕 삼기라고 하는 것은 호사지 망조라. 이를 좋아하는 사람의 망년된 것을 망년대에 만들어낸 것이다. 그죠? 지금 하면 그래요. 자, 그래서 이덕이나 삼기라고 하는 것은 이덕 삼기라고 하는 것은 이해내 것 무엇은 이 망령된 것을 만드는 것을 망령되이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고 함지 역마 함지살이라든가 역마살 이런 것은 후인지 유언이라 후세 사람들의 잘못된 말이다. 그 말이죠. 잘못된 말이다. 불효옹고. 자, 옹고는 앞에서 나왔어요. 시아버지 옹. 자, 시어머니 고자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즉 시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은 단지 위재경 겁중이라. 재성이 경하고, 즉 재성이 얕고 겁재가 중하기 때문이고 불경 공경하지 않는 거, 존경하지 않는 거, 장부를 즉 예를 들어서 지아비 자 지아비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개 모두 뭘로 인한 거이다. 관약신강 관이 약하고 신강하다. 그래서 신강은 누구겠어요? 여자가 신강해요. 여자 자기 강하고 관은 약해요. 그러면 남편을 깔보겠죠. 그래서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관이 약하고 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관성, 명현, 관성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으면 부주 쟁영인가 이게 쟁영? 가파를 쟁자, 가파를 영자요. 쟁영. 산의 형세가 가파르고 함껏 높은 모양. 쟁영. 앞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나왔나 안 나왔나? 네, 앞에서 나왔죠? 쟁영. 만산쟁영. 자, 관성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으면 부주 무릇 주인은 또는 이제 그 남편은 주로 쟁영 산이 높게 형성되는 거. 그러니까 뚜렷하게 높은 산에 산이 뚜렷하게 나온 것처럼 그렇게 벼슬도 높이 올라갈 것이고 기정화평 기가 고요하고 온화하고 평화스러우면 부도유순 그 부인의 도도 부드럽고 순항할 것이다. 순조롭고 유순할 것이다. 그렇죠? 자, 이제 한 대목 자세히 볼까요? 네, 만약에
관성이 너무 태양해요. 남편이 너무 왕해요. 그리고 무비거 비겁이 없어요. 그러면 남편이 너무 왕하면 남편이 나를 너무 극하게 되면 나 혼자 견딜 수가 없죠. 그런 경우는 뭐다? 나를 도와주는 건 뭐예요? 친정이죠. 여성 입장에서. 그래서 이럴 경우는 형제가 없고 올 경우는 인성 또는 인수를 위부 남편으로 삼는다. 내가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할 만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남편이 너무 나를 괴롭혀요. 너무 힘이 세가지고 너무 드세가지고 그럴 경우 내가 내 친정에 호소하면 되는 거죠. 그럴 때 인성을 남편으로 생각한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남편으로 보면 되죠. 비겁. 그런데 비겁이 있어요. 아까는 비겁이 없었는데 비겁은 형제잖아요. 형제가 있고 무인수자. 그러면 어머님은 다 돌아가시고 없고 형제만 있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이 식상 위부. 이럴 경우는 식상을 남편으로 본다. 왜? 비겁 아생식이죠. 그래서 비겁도 역시 식상을 생해줘요. 자, 반대로 관성이 너무 태약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유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관성은 약한데 상관이 있으면 관성을 극을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럴 경우는 뭐다? 자, 상관의 힘을 빼고 그 뺀 힘으로 관성을 생해주면 되죠. 그럴 때 뭐가 그게 재성이죠. 식생재, 재생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럴 경우는 재성을 남편으로 삼는다. 자, 무재성 남편이 재성이 없고 이 비겁왕자 비겁이 왕하면 역위 상식 위부 상관과 식상을 뭘로 한다? 남편으로 본다. 식상을 남편으로 본다. 왜 이렇게 거꾸로 돼 있죠? 원래 거꾸로 돼 있을까요? 상식으로 돼 있나요? 다른 책도 한번 볼까요? 네, 다른 책도 다 상식으로 상식 원래는 식상이라고 하면 낫겠죠. 상관 식상 어떤 의미는 같아요. 이렇게 또 바꿨어도 마찬가지인데 어찌됐든 혹시나 해서 봤는데 다른 책도 이렇게 됐네요. 제가 또 잘못 옮겼나 싶어가지고 본 건데. 자, 만반. 자, 만반. 사주의 그 원국에 가득 차 있는 게 뭐냐면 비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 무관자. 그러면 남편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오직 형제들만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상식 위부 이런 경우는 식상을 뭘로 본다? 남편으로 본다. 만국 인수 이 무관 무상자. 자, 이때는 인수가 너무 왕하고 남편도 없고 관도 없고 식상도 없어요. 상도 없어요. 이럴 경우는 뭐다? 인수를 너무 좀 눌러줘야 되겠죠. 이때는 재성, 이재위부, 재성을 남편으로 본다. 상관이 너무 왕하고 일주가 쇠하다. 그러면 아생식이죠. 기본 구조가. 그러면은 내 기운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상관 힘이 더 센 거예요. 이럴 거는 이걸 눌러주는 게 뭐예요? 인성이죠. 인극식이죠. 이인위부. 이럴 경우는 인성을 남편으로 본다. 인성이 이 상관을 누를 수 있죠. 일주가 왕하고 식상이 많다. 그럼 일주가 왕하면 식상이 많으면 내 기운이 설기시키게 되죠. 설기되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뭐다? 재생을 남편으로 본다. 아생식, 식생재 이렇게 둘 다 왕고 일주가 왕하고 식상이 많기 때문에 일주에 왕한 것이 식상으로 빠져나가고 식상이 많은 것이 이 일주의 힘을 받아가지고 힘이 더 세지니까 이걸 또 설계시켜주면 가장 좋죠. 설계시키면 뭐다? 재성으로 설계시키면 되죠. 그래서 재성을 남편으로 본다. 관성이 가벼워요. 근데 인수가 너무 무거워요. 그럴 경우는 역시 이 재성을 남편으로 본다. 아까 얘기했죠. 남편 힘이 약한데 친정이 너무 드세요. 그럴 경우는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커버하면 되죠. 재대 부지 은성이다. 재성은 곧 남편의 은성이다. 왜냐하면 재생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생관으로 생해주기 때문이죠. 남편에게 돈이 있어야 힘이 되죠. 여명 신왕 무관 여자의 그 신왕하고 굉장히 자신이 왕하고 관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재성 등령 격국자 재성이 등령을 한 그러한 격국은 상격이다.
약, 논, 형상을 논한다면 우, 또 유, 생극질이 전원, 그리고 생극의 이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관성이 미약하고 무재성, 재성이 없으면, 자, 관성이 미약하고 재성이 없고, 그러면 관이 여전히 약하죠. 재생관도 못 해주고 일주 강해요. 그럼 내가 남편을 없이 여길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상관이 중하고, 또 내가 강한데 상관이 중하면 내가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남편을 그걸 할 수 있죠. 그러고 상관도 있으면 기본적으로 정관을 상해요. 그러니까 상관하고 정관하고 같이 있으면 상관이 정관을 능멸하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필극부, 이럴 경우는 필이 지하비를 극한다. 관성이 미약해요. 그 다음에 재성이 없어요. 그럼 여전히 재성에 힘이 없죠. 근데 비겁이 왕해요. 그럴 경우에도 역시 내 형제들이 드세면 내 남편은 맥을 못 쓰죠. 그래서 필기부, 반드시 지하비를 속이게 된다. 관성이 미약해요. 남편이 힘이 없어요. 재성에 돈도 없어요. 내가 왕해요. 일주왕. 그리고 인수가 중요해요. 친정이 너무 잘 살아요. 그러면은 필기부, 극부. 이럴 경우는 남편도 극을 하게 된다. 남편을 속이거나 극을 하게 된다. 이게 참 재밌죠? 우리 현재 이렇게 현 상황에 대비보면 맞을 것 같아요. 관성 미약.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성 미약하면 남편이 힘이 없고 무죄, 남편이 돈도 없어요. 그럼 남편이 돈이 있어야 재생관 힘을 쓰죠. 근데 내가 힘이 드세요. 내가 돈도 잘 벌어. 여자가. 그런데 인수는 친정이잖아요. 친정이 또 아주 좀 힘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남편이 깨갱하죠. 그래서 남편을 기만하거나 극을 하게 된다. 그렇죠? 관성이 약하고 인수가 많아요. 관성이 많고 인수가 많은데 무재성, 재성이 없으면 반드시 필극부. 또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자, 비겁이 왕하고 관이 없어요. 그리고 인성이 왕하고 재성도 없어요. 재성이 없고, 그러면 역시 남편이 극을 받죠. 관성이 왕, 이제 남편이 힘 좀 있어요. 남편이 힘이 있고 인수가 가벼워요. 친정은 좀 못 살아요. 그러면은 필극부.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니 관생인. 그래서 관이 기운이 인수로 설계되거든요. 남편이 번 돈을 전부 친정에 갖다 줘야 되죠. 그러면 남편이 극한다고 표현을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자연시가 안 맞죠. 관성이 왕하고 인수가 가벼우면 반드시 남편을 격한다. 친정으로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남편을 기만하는 건가요? 한번 억지로 맞춰본 겁니다. 자, 비겁이 왕이에요. 비겁이 왕하고 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왕하고 형제들이 득실득실하고 남편은 힘이 없고, 그런데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더더욱 남편을 기만하겠죠. 극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인수중, 친정도 또 힘이 있어요. 그러면 필극부, 반드시 남편을 극을 하죠. 남편이 여자 형제들에게 또 친정의 그 세력에 득세에 그냥 깨갱하겠죠. 그럴 경우는 역시 필극부, 남편을 극을 한다. 식신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자식이 많다고 보면 되는데, 식이 뭐냐면 식생제죠. 식생제. 자, 또 식극관. 자, 식신이 많은데 관성이 미약해요. 그리고 인성이 있어요. 그러면 인극식, 식극관 이렇게 가는데, 그리고 재성을 만나요. 그럼 재극인. 재성이 인성을 누르죠. 재성이 인성을 누르고 재생은 관성을 생해주고 식신은 식생제 이렇게 흘러가죠. 이럴 경우는 또 남편을 극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 보니까 남편을 극을 하는 사주를 한번 쭉 보고 있어요. 요까지만 하고 다음 좀 쉬었다 할게요. 이것도 다음에 첫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쭉 우리가 논하고 있는 건 뭐냐면 무릇 여명, 여자의 명조의 부성은 즉시 용신, 즉 용신을 부성으로 보고, 여명지 자성, 여명의 자식은 즉시 희신을 뭘로 본다? 자성으로 본다. 자식으로 보고, 자, 여자 명조에 있어서 용신은 뭐다? 남편. 그걸 생해주는 희신은
자식으로 본다, 자성으로 본다. 그래서 불가전능 관성위부, 오로지 관성만을 가지고 남편으로 논하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